택시 기본요금이 오릅니다. 대구시는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시민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 대학이 정원을 줄이고도 무더기 미달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경주 청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진보당에선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에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는 아침에 대구와 경북 남부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풍과 서풍의 수렴으로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1도, 구미 25도로 출발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5도, 안동 22도, 구미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이 13도 안팎으로 좀 더 쌀쌀해지겠고요. 모레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3,300원에서 4,000원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구시는 요금 인상폭을 줄이면서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내년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1,000원 더 오른 4,8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기사들이 떠나며 심각해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대구도 최근 2년 동안 2,000명 가까운 택시 기사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 150만 원, 노력을 많이 하면 200만 원 좀 초과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에 비해서 그 정도 임금으로 생활하기는 너무 힘드는. 남은 택시기사는 13,000여 명 정도인데 3명 중 2명이 60대 이상입니다. 고령의 기사들이 야간 운행을 기피하면서 심야 승차난도 심해지고 있다고 택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올립니다. 현재 3,300원에서 적게는 500원, 많게는 1,000원 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운송 원가 부담과 타 시도의 인상폭 등을 고려해 검토 중입니다. 다른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취업 수당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 기사들이 밤에 운행을 좀 해야 되니까 심야 운행 수당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가계 부담입니다. 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택시 업계는 심야 할증 시간 확대와 호출료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비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시민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물가가 많이 비싸졌는데 택시 요금까지 오르면 타기가 힘들죠. 대세인대로 걷고 하죠 뭐. 대구시는 오는 7일 열리는 택시 운송원가 분석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와 시민공청회, 노사정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요즘 대학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니 해도 신입생 선발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3학년도 입시에는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지역 대학이 정원을 줄였는데요. 그런데도 무더기 미달 사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대체로 4점에서 6점대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시 원서를 6장까지 쓸 수 있어 단순히 계산하면 6대 1은 넘어야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도권 대학 추가 합격에 따른 이탈까지 감안해야 해 지역대 대부분이 무더기 미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입학 정원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크게 줄이고도 경쟁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 모집이 잘 안 돼서 인원을 많이 줄인 학과들도 있고 뭐 좀 많이 바꾼 학과도 있고 그런데 크게 나아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 정도 나온 것이지. 수시 지원에서는 특정 계열 쏠림이 더 심화됐습니다. 의학 계열은 대학마다 수십 대 1, 특히 논술 전형은 300대 1에 육박했습니다. 다른 계열은 그만큼 평균 경쟁률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제 인문, 사회 계열, 공과 계열 이런 거에 대한 경쟁률이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각 대학교. 그래서 6대 1을 넘었다 하더라도 의대 약대의 그 많은 수가 총 경쟁률에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은 수능이 끝나고 정시에 포함해 뽑지만 정시 역시 인기학과와 수도권 쏠림 현상 극복은 쉽지 않아 보여 지역대마다 무더기 미달 사태와 존립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2차례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탈락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방위사업청이 구상하는 사업 방향과 초점도 맞지 않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역할 분담도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또 구미시의 강점이었던 방산체계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해서 내년에 3번째 도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6월 2022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대전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번째입니다. 경상북도가 탈락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연구와 개발에 맞춰진 사업 공모 방향에 취약했고 예산 투입과 사업 지원 등 시도의 역할 분담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구미의 강점인 반도체, 전자, ICT 산업과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5대 신산업의 연계안도 부족했습니다. 구미의 방산체계기업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과 협력 방안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TP가 지금부터 TP랑 계획이랑 일찍부터 TF를 만들어서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작년에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자꾸 진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건 탈락 이후에도 구미 지역에 방산체계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LIG 넥스원은 오는 2025년까지 구미에 1,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2개동을 증설하고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다양한 무기체계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금 저희가 1,100억 정도로 말씀드리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1차 수주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사업이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고 또 투자를 해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시스템도 구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방산기업에 잇따른 구미 투자는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내년에 3번째 도전에 나서기로 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도 역할 분담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처음으로 주민 발의한 청년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진보당에선 시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지원 범위가 포괄적이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 시민 3,3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주시 청년 지원 조례안. 기존 청년 정책의 한계가 크다고 보고 진보 정당과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입니다. 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매년 1,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주택 무상보장과 이직준비 급여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가 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무기명 찬반 투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6명 의원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진보당과 시민단체는 조례안 부결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한 것이라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 발의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너무 쉽게 했다. 대안이나 수정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오만이다. 특히 청년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넉 달 동안 경주시는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의회는 지난주에 조례안을 상정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에선 청년 지원 조례안의 지원 범위가 넓고 관련 예산도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례안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7, 8%인 상황에서 우리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대상자는 19세에서 39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또 경주시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많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실상 본회의 상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평창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관광시설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려던 시설들인데 수개월째 계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늑장 행정으로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여름 성수기를 그냥 놓쳐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춘천 MBC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4억 년 역사를 담고 있는 석회동굴, 평창 대화면에 위치한 광천성굴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해 850m 길이의 동굴 관람시설을 정비했고 방문자 센터와 야외 공원 등도 함께 조성했습니다. 이곳 광천성굴은 올해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 1일 개장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처럼 동굴 입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요즘에도 사람이 많이 와요. 오기는. 왔다 저기 왔다 그냥 가는 거죠. 지금 땀띠 공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관광지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여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지난해 12월 준공된 평창 박림회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캠핑장과 숲속 쉼터, 산책로와 관리동 등을 만들었고 이를 위한 사업비 43억 원 전체가 군비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3월 개장을 예고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캠핑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 모두 평창군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 관련 용역까지 마쳤는데 인건비 등 위스탁 협의가 지연되면서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끔 이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직접 운영을 못하고 평창군 전체 이제 한 6개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서가 작성이 되면 곧 위탁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밑한면의 생태 관광시설은 시설공단에 운영권을 넘기려고 마을과의 위탁 계약까지 해지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불발되면서 관리 대책도 없이 폐허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려 새로운 관광시설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평창군의 늦장 행정이 오랜만에 맞은 여름 성수기를 허송세월로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10메가와트급 이상의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에너지를 생산해서 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MBC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버스. 국내에서도 수소 차량들이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의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단지가 들어섭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 등 4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10메가와트가 넘는 그린 수소 생산기지가 국내에 조성되기는 제주가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제주의 특성을 활용해 물을 전기화학 반응으로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실증단지를 제주시 구자읍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생산될 수소는 3.2톤으로 승용차 8,000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인데 산자부와 제주도는 예산 62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12.5메가와트급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제주가 국내 그린수소의 중심지로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이 제주도가 세계적인 그린수소 선도 지역으로 조성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초 그린 수소를 생산해 2030년까지 수소버스와 청소차를 500대로 늘리고 트램과 선박, 농기계 등으로 사용을 확장해 2050년에는 제주 산업과 생활 전 분야를 수소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모빌리티에 이어 가정 냉난방과 산업 인프라 또한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수소항만을 통한 국가 수소경제 허브 역할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2022년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하는데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지검 등도 피감기관에 포함돼서 감사받습니다. 먼저 이달 13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 대상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립니다. 또 14일에는 기재위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 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대구가정법원을 대상으로 국감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한 대구시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은 이달 17일에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금은 5조 8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제보자에게 돌아간 지난 5년간의 포상금은 690여억 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였습니다. 5년 동안 접수된 탈세 제보 1,300여 건 가운데 2%인 1,900여 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 미국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금액 가운데 포상금 비율은 18.3%였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 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의 피해가 1년 사이 2배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25건의 피해가 접수돼 기업들의 랜섬웨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의원은 랜섬웨어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 금액을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피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 연속 FA컵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대구FC가 FA컵 4강 단판 승부에서 또다시 FA서울을 만납니다. 내일 펼쳐질 FA컵 준결승에서 대구FC는 FC서울을 홈인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상대하고 다른 쪽 4강전에서는 리그 우승을 다투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울산에서 현대가 더비를 벌입니다. 최근 정규리그 최종전과 파이널 라운드 첫 대결에서 연이어 FC서울을 상대한 대구는 이미 앞선 두 번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을 위한 순조로운 리그 마무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서울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둔다면 현대가 더비 승자를 상대로 이달 26일과 29일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대구 강정보 다리 부근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위 8곳 가운데 7곳이 서울이고 나머지 한 곳은 대구 달성군 강정보 다리 부근이었습니다. 10월에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구름대가 아침에 대구와 경북 남부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풍과 서풍의 수렴으로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리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1도, 구미 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해서요. 오늘 낮에는 계속해서 대구의 기온 25도, 안동 22도, 구미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의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가을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 영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영천 2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5도, 상주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상주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1도, 예천도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예천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2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3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고요. 모레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